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러시아에서도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열렸군요. 일요일에 러시아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수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유명한 반정부 지도자 나발리 후보가 나왔다가 2등으로 석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어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경찰 추산 9,000명, 집회 주최 측 추산 15,000명이 모였습니다. 시위대는 개표 과정에서 당국의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개표 부정이 의심되는 투표소의 재검표, 그리고 2차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초에 푸틴이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됐을 때 선거 부정 시비가 있어서 상당 기간 시위가 있었고 푸틴 정권의 정통성이 크게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푸틴은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직선제라는 카드를 내놨는데요. 그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반발이 나오면서 또다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모스크바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당의 소비아닌 후보가 51.37%, 야당 나발리 후보가 27.24%를 득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발리 지지자들은 이 나발리가 이겼는데 뒤집혔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선관위가 개표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조작해서 여당 후보를 50% 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과반 득표를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인 조작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외신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 대선 때 있었던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거는 아니었고 집계상의 어떤 기술적 조작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재검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상당 기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정 시비는 없습니다. 네. 대신에 야권 후보들의 선전과 약진 이런 것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여당 후보가 이겼지만 러시아의 4대 도시인 예카테린부르크 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됐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소련 해체 후에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이렇게 여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정부가 여당 후보한테 다양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푸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푸틴 집권 13년 동안 가장 얘기거리가 많은 선거였고 집권당 후보가 누렸던 재정적, 행정적 특혜, 또 유리한 언론 보도 이런 것들 없이도 야권 후보들이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푸틴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푸틴의 인기는 뭐 석유, 가스 이런 천연자원을 팔아서 생긴 돈이 원천이었는데요. 그거를 수출해서 어쨌든 경기가 성장하니까 엄청난 인기를 그동안 누려왔는데 요즘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게 등장해서 세계적으로 가스값이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푸틴한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도 9년 만에 지방선거를 부활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는 있는데 추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포기를 제안했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군요.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시리아의 외교장관하고 회담을 하면서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국제적인 통제에 맡겨서 파기하도록 촉구하고 또 시리아가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리아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그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려고 하는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공습에 적극적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일주일 내에 시리아의 모든 화학무기가 국제사회의 통제로 넘어온다면 위기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같은 날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화학무기를 시리아에서 누가 썼나 이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군요.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이 일요일에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학무기 공격에 시리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정보와 상관없이 상식적인 판단이 시리아 정부의 책임을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시리아 정부군이 쏜 걸로 판단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보기관 BND도 시리아 정부군 관계자 사이의 통화를 감청해 보니까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네. 독일의 빌트암 존타크라는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런 보고와 보도들을 보면 아사드 대통령이 정보기구라든지 안보기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고 미국 정부의 공습 정당화 노력도 더 복잡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 의회 공습 표결에도 영향을 주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가 정부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승인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 표결은 아마 내일 있을 예정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일요일에 집계한 걸 보면은 상원 100석에서 군사 개입에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은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원은 아마 다음 주 초쯤에 표결할 것 같은데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부결을 염두에 둔 발언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부결되기 전에 정부가 결의안을 자진 철회하는 게 낫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오바마 정부로서도 엄청난 정치적 위기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제안한 그 화학무기의 국제사회 통제, 이것을 그 누구보다 바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답니까?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목표물을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고 북한 핵시설이 주요 표적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튼 연구원이 이달 초에 낸 보고서인데요.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진체를 이용하되 거기에다가 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대기권 내에서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목표물 상공에 이르면 거기서 발사하는 그런 신개념 미사일입니다. 2000년에 개발이 시작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하고 의회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탑재된 게 그게 핵탄두인지 재래식 탄두인지를 상대방이 레이더로는 알기가 힘들어서 네. 그걸 쏘면은 핵무기 발사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보고서에도 들어있었습니다. 또 비용 문제인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워낙 비싼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실으면 이 비용 대비 편익 이것을 볼 때 파괴력이 그 돈을 들으니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는 게 낫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퀄 핵무기 운반체라고 그동안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신개념 미사일은 신속한 핵시설 타격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비용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깨는 거라서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스타워즈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MD 계획처럼 이 국방 예산 삭감 시대에 미국의 군수 산업이 내놓은 또 하나의 생존 카드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